최근 2년 동안 AI 관련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AI 도구들에 익숙하실 겁니다. WSCAD 내의 AI 코파일럿은 다양한 예시 프롬프트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순한 명령을 우선 시연하겠습니다. 우선 64A에서 구리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었음에도 답변은 권장되는 단면적은 10제곱밀리미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답변을 쉽게 얻었습니다. 전기회로도 설계를 위해서 항상 전선 단면적 목록을 들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편리합니다. 굳이 브라우저를 열 필요 없이 필요한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는 기본적이고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에 없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 설명서나 도움말이 있지만 이젠 고객이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드 표시를 켜고 끄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상단의 보기 메뉴에서 그리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F7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맞는 정보였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설정이나 특정 기능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히 답변해주기 때문에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용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코파일럿은 짧은 문장뿐 아니라 긴 문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자를 켜고 끄는 키가 뭐였더라? 교육에서 배웠는데 잊어버렸네요. 와 같은 문장도 인식합니다. 초보자는 정확한 용어나 기능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원하는 기능과 그 표현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초보자는 막연한 목표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코파일럿은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된 질문도 잘 이해하고 정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격자에 대한 예시처럼 전문가라면 격자 켜고 끄는 단축키가 뭐지? 라고 직접적으로 묻겠지만 초보자는 화면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이게 하고 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코파일럿은 둘 다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표현 유연성 덕분에 사용자는 기술 용어를 배우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질문하고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를 쉽게 배우고 생산성까지 빠르게 향상됩니다. 이런 기능 설명만이 코파일럿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분석했고 크게 4가지 주요 영역을 도출했습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기능 설명입니다. 둘째는 프로젝트 관련 정보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셋째는 프로젝트 오류 분석 및 해결 지원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잡한 명령을 대신 실행해 사용자의 작업을 더 빠르고 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한 네 번째 영역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숙련된 사용자일수록 자주 반복되는 복잡한 명령을 마우스 클릭 대신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자재 명세서 BOM을 생성하고
케이블 목록과 커버 시트, 단자대 차트 생성해줘. 라고 입력하면 몇 초 안에 모든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예전 같으면 메뉴를 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고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것만 체크하거나 해제한 후 보고서를 불러오고 기다리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적어도 몇 분 이상 걸릴 작업이었죠. 이제는 문장 하나만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케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입력창에 속성이 있는 전선으로 LE를 만들어줘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만들어졌지만 코파일럿이 전이값이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네요. 상세 내용으로 LE 전이, 색상은 검정, 단면적은 4제곱밀리미터라고 하면 입력과 동시에 해당 속성이 적용된 전선이 생성됩니다. 여기 보시면 속성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같은 프롬프트에서 LE과 같이 LE도 해줘라고 요청하면 LE도 바뀐 속성의 전선이 즉시 생성됩니다. 또 프롬프트에 엘사메도라고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전 요청을 바탕으로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구성도 4페이지를 추가한 후 인피드, 서비스 소켓, N 분배기, P 분배기 매크로를 배치해줘 라고 요청하면 순식간에 각 매크로가 배치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이 완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환기장치를 추가하고 싶지만 해당 매크로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부품의 부품 번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용하였던 3239의 100번 환기장치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알려줘 라고 물으면 코파일럿이 해당 부품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찾아줍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열어줘 라고 요청하면 바로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이 프로젝트에서 부품 번호로 검색해 실제 구성도를 찾아낸 뒤 도면으로 바로 이동해서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고 현재 프로젝트에 붙이면 끝입니다. 단, 이전 프로젝트에서 구성도를 복사해오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오류까지 함께 복사되거나 부품 충돌이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사 후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도 코파일럿에게 이 프로젝트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요청하면 연결이 되지 않은 케이블이나 부품 번호 누락 같은 품질 요소 같은 오류 목록을 바로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에러가 보이지만 에러 체크를 좀 더 정밀하게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다시 배치하고 싶다면 모터 DOL 매크로를 배치하고 전위는 3개 설정해줘 라고 입력하면 즉시 해당 매크로가 적용됩니다. 전선 속성도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속성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L1 검정 2.5라고만 입력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코파일럿은 이를 정확히 해석해 L1 전위 검정색 2.5제곱밀리미터 단면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시 BOM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보고서를 단순히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 파일로 출력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몇 초 만에 엑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BOM 항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부품 번호, 제조사, 기능 설명 항목을 포함해줘 라고 입력하자 원하는 속성들이 포함된 엑셀 파일이 바로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매크로를 넣는데 CPU, PLC 전위를 넣고 DC 24V의 0.75mm의 단면을 가진 와이어 그리고 표지를 작성해줘 라고 AI에게 명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LC 매크로가 만들어지고 또한 표지와 0.75mm의 와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내에서 복잡한 작업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점은 AI가 설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